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10명 중 7명은 광고 문구를 보고 물건 구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광고 문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저도 최근에 그 광고 문구 꽤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뭘 하고 싶으세요? (10년) 전이라면 회화 공부도 좀 하고 창업도 시도해보고 여행 계획도 세우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뭘 할 거냐는 질문엔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찰나의 선택들이 10년 후에 우리를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후회를 하죠. 지금 당장은 10년 후가 전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때 또 똑같은 후회는 하지 말아야겠죠. 6월 1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14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프린스의 Breakfast Can't Wait 였습니다. 멋있죠? 프린스예요, 여러분. 프린스. 제가 솔로 낼 때 크레이지에서 좀 살짝 오마주했던 프린스라고요. 멋진 남자. 섹시한 것 같아요. 살짝 뭔가 컬러풀한 옷 이런 것들도 특색 있고. 자, 오프닝 이야기 해볼까요? 광고 문구 중요하죠. 10년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가족분들 지금하고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요? 그리고 10년 전에 했던 실수들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심도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다시 할 거야 라는 후회도 갖고는 있지만 정말로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고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사람은. 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유일하게 노를 외치시는 분이죠.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영화 가져오셨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영진구론산 바몬드,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이지더원, 위닉스, 팜스코, 롯데제과, AHC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자신만의 작품 세계로 해외에서까지 인정받는 많은 감독들이 있죠. 김기덕,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
김지훈 등등. 하지만 그 많은 감독들의 작품 중 가장 인정받는 작품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영화 올드보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찌 지내셨어요? 네. 늙었죠. 올드보이 됐습니다. 올드보이. 네. 한 주간 늙어가셨나요? 일주일 늙었네요. 일주일. 참. 그래요. 앞서서 김기덕,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 김지훈, 와 엄청난 한국 출신 기라성 같다 뭐라는 표현이죠. 대단한 이렇게 뜰 줄 몰랐어. 친해 놓을 걸. 네. 이름 쭉 대고, 그리고 네. 이 중에 한 작품, 네. 그럼 단연 올드보이. 그렇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에 네.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지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각각마다 김기덕,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 김지훈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 유수환 감독도 빼면 삐지겠다. 유 감독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 팬덤도 있고 스타 감독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봉준호, 박찬욱 뭐 또는 김지훈, 뭐 유승환 이런 감독들은 또 친한 분들이시고 자랑과 험담이라고 하는 사조직도 운영하시죠. 그 사조직에 모여서 서로의 영화를 내 영화 자랑하고 상대 영화 험담하는 그러니까 서로한테 예술적 자극을 주는 사이들인 것인데,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뭐 한 편을 뽑으라면 글쎄요. 저는 참 못 뽑겠네요. 정치적 표현. 아니 왜 네. 모르겠대 다. 왜 이렇게 다들 몰라? 올드보이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노회해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올드보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네. 올드보이 일단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죠. 박찬욱 감독의 글쎄요,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공동경기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죠. 네. 그게 2000년 영화인데 그 영화 개봉하기 전만 해도 박찬욱은 전형적인 영화 백수였죠. 정말 영화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화 백수라는 건 뚜렷한 작품은 없는데 네. 일은 한다고 하는데 집에 가만히 항상 있는 그런 맞아요. 걸. 집에서 우리 아빠 영화 감독인데 집에서 맨날 놀아. 집에서 뭐 계속 컴퓨터에 시나리오 계속 고치고 맞아요. 있는 거야. 감독과 백수는 거의 유희어에 가까운데요.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2000년 JSA로 흥행 감독이 되고, 네. 하지만 그 영화에서 자기 색깔을 다 낸 건 아니었고 2003년도 올드보이로 드디어 박찬욱이라는 이름 석자를 관객과 평당과 세계 영화계에 알리게 되죠. 이제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다 보지 않았을까요? 올드보이면 TV에서도 많이, 요즘엔 케이블 TV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최민식, 유지태, 강혜정 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렇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지지만 네. 영화 초반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라는 걸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민식 씨와 강혜정 씨가 아버지와 딸을 연기하는데 15년 동안 이제 유지태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씨가 연기한 인물이 이제 가둬놓죠. 네. 이 오대수라는 그 인물인데 최민식 씨가 연기한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라는 뜻으로 스스로 해석하는 그냥 전형적인 중년 남자인데 네. 그런데 15년 동안 가둬놨다가 풀어져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뜬금없이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하고 서로 이상하게 이끌려요. 네. 결국은 하지만 서로는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였던 거죠. 그렇죠. 그냥 부녀지간이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그건 엄청난 복수극이었던 거예요. 왜냐? 이제 그 유지태 씨가 연기한 남자가 벌을 주는 거였죠. 네. 그것도 사실 아주 사소한 벌이었던 건데 자기와 누나하고의 사이를 소문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그거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영화 보다 보면 이 충격적인 전개 속에 빨려들어서 네. 벗어날 수가 없죠. 말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오대수라는 이 불쌍한 인물에 계속해서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가
뒤에 가면 갈수록 유지태의 캐릭터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전 유지태 씨가 늘 얘기하지만 저하고 닮았다고 얘기도 키도 된다고. 크시고. 맞아요. 하지만 올드보이 유지태는 아니라고 늘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게 나오니까. 맞아요. 특히 유지태 씨 이 안에서 엄청난 요가 장면을 보여주죠. 정갈 자세라고 그러던가? 허리가 이렇게 완전 거의 꺾이는 듯한. 나 그래갖고 그게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 와이어를 달고 연기한 거. 네, 와이어 연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배신이야. 나 복수할 근데 거야. 심지어 유지태 씨가 엄청나게 요가를 하셨대요. 그 씬을 찍기 위해서. 유지태 근데 씨는 뭐든 열심히 하는 분이죠. 네. 근데 또 그게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로 네. 촬영 당일날 또 수정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너무 뻔한 변명이잖아.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네. 당시에 유지태 씨 너무 섹시하죠. 맞아요. 거기 영화 내에서 유지태 씨는 그 웃는 모습도 왠지 슬퍼 보이는 듯한 그 연기, 전 너무 멋있었어요. 자, 이제 최민식과 유지태를 비교하자면요. 네. 일단 유지태 씨부터 얘기하면 유지태 씨한테 주어진 임무는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악역이지만 네. 미워할 수 없는 악역이어야 돼요. 관객들이 처음에는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치관의 혼란을 느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유지태 씨가 갖고 있는 그 소년 같은 순수한 어떤 마스크에 하지만 어마어마한 성적 매력을 발산해서 네. 관객들을 홀려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 정갈 장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지태 씨가 얼마나 요가 잘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한테 철두철미한 인물이며 또 그 육체적 매력을 발산시킴으로 해서 관객들을 홀리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유지태 씨 특유의 그 소년 같은 미소로 난 아무런 죄가 없어 라는 걸 믿고 싶게 만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최민식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저도 요즘 가끔 친구들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오대수야 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씁니다. 아저씨라는 게 티가 나는데 그 표현 너무 좋잖아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던 대충남이었어요. 그렇게 망가진 모습에서 또 한편으론 완전히 인간이 180도 바뀌어서 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 어떤 15년 동안 갇혀 있었던 군만두만 먹고 살았던 어떤 인물을 연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유지태와 최민식의 그 극적인 대비가 이 영화 안에서 엄청난 충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그 안에서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최민식과 유지태의 모습에 매료되고 또 한편으론 그 감정의 충돌 사이에서 양쪽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편도 못 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 되면. 상당히 영화적으로 그 박찬욱 감독이죠. 네. 박찬욱 감독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게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좀 생각을 쭉 해보다 보니까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아시나요? 그럼요. 네, 이 오디푸스 난 컴플렉스에서 우리 엄마가 좋아 이거 아니에요? 네. 오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오대수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그러네. 오대수와 오디푸스. 그죠. 오대수와 그 강혜정 씨의 관계가 네. 극 중에서는 어찌 보면 또 그 부녀지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을 좀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 상당히 박찬욱 감독이 이런 언어 유희를 좀 은근히 즐기시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은근히 즐기는 양반이죠. 사실은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걸로 치면 현역 감독 중에 박찬욱 감독만한 사람이 만큼 좋아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알면 아는 만큼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감독. 사실은 박찬욱 감독님은 2000년 전에 90년대만 해도 영화 백수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영화 평을 써서 생계를 꾸렸는데 당시 영화 평이 굉장히 현학적이며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잘난 체를 일관하죠. 아, 그래요? 내가 영화를 이만큼 봤지. 내가 영화를 이만큼 알지. 내가 이걸 봤는데 이렇더라고. 니네 이 영화 알아? 뭐 이런 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영퀴방이라고 해서 영화 퀴즈방이라는 게 있었고 영화 퀴즈방에서 영화의 내공을 이제 겨뤘는데 박찬욱 감독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고 그랬어요. 또 영퀴방 안에서 자랑한다는 걸 결국은 내가 영화 봤지, 니네 못 봤지? 뭐 이런 얘기였는데 난 이만큼 이 영화를 이해하지. 맞아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이무영 감독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휴머니스트 뭐 이를 연출한 감독인데 이분하고 아주 절친이에요. 그래서 네. 같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시나리오가 뭐 거의 팔리지 않았죠. 근데 당시에 시나리오 집단을 꾸려갖고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시나리오 팀 이름이 박리담회였어요. 박리담이요. 박리담회. 박리담회. 예, 박찬욱과 이무영의 성씨를 따서 박리담회였죠. 그냥 헐값에 아무나 사가라. 제발 사가라였죠. 이렇게 비싼 감독이 될 줄은 몰랐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봤는데 자, 올드보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올드보이의 OST 중 The Last Waltz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해요, 아저씨.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올드보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박찬욱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기도 했고요. 네. 이제 감독 얘기를 쭉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왜 갖고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올드보이가 참 올드한 영화죠. 벌써 10년 전 영화인데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지금도 가끔 보면서 느껴지는 건요. 그래요. 한마디로 다들 미쳤구나. 예요. 어떤 거냐면 유명한 장도리 액션 장면 있죠. 그렇죠. 뭐 원테이크. 맞아요. 박찬욱 하는데. 감독이 정말 그 지금 감독님 얘기하시자고 얘기해서 얘기 꺼냈는데 영화를 이렇게 연출하는 감독은 없어요. 그 장면은 영화사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파격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액션 장면을요. 네. 그래요. 요즘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저씨 같은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그 원빈 씨가 얼마 전에 결혼하신 원빈 씨가 네. 이나영 씨와 결혼하신 원빈 씨가 부럽다. 그 아저씨가 본심 막 나오고. 막 나오네. 참. 네. 그 아저씨가 그 상대 배우하고 액션을 찍을 때 마치 게임처럼 네. 그러니까 시점샷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마치 그래 FPS 게임 하듯이 그러니까 정말 그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찍어요. 그러니까 점점 관객이 말하자면 그 정도로 액션을 찍어줘야 현실감으로 느낀다는 거죠. 워낙 액션이 이제 요란한 게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자극이어야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도리 액션은 입체감이 없어요. 완전 3인칭이죠. 그렇죠. 수평으로 그래요. 그 다시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그래 횡스크롤 게임인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고요. 관객들이 전혀 아무런 공감을 일으킬 수 없는 앵글이에요. 이렇게 액션을 그것도 가장 영화에서 중요한 액션 장면을 네. 그렇게 찍는다는 건 그래요. 다시 얘기해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찍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굉장히 돌연변이적인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를 놓고 봐도 지금도 올드보이 못 넘고 있어요. 그럴 수 맞아요. 액션. 그렇죠. 아까 우리 쭉 얘기했던 그 드라마의 어떤 비극성 또는 배우의 그 몰입도 네. 또는 장면의 실험성 이런 것들에서 이 영화가 글쎄요. 지금 한국 영화의 최전성기를 정점을 찍었던 것이구나. 지나고 보면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점을 찍을 때 뭐가 나오냐. 진화는요. 돌연변이거든요. 그렇죠. 뻔한 것에서 이상한 파격이 등장할 때 진화가 이루어져요. 올드보이는 완전히 돌연변이 영화인 거예요. 요즘 액션 장면들 보면 너무 잘 찍죠. 너무 잘 찍어서 새롭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 장면은 이거는 막나가기죠. 정말 나는 막 찍을래. 아니 네. 얼만큼 연기자 배우를 믿으면 그렇게 찍을 수 있죠? 원테이크 심지어 아니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액션씬을 찍는데 그걸 원테이크로 찍을 생각을 하며 그리고 심지어 3인칭으로 완전 멀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따라가는 씬으로 찍는다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말 그 장도리 하나 갖고 그죠? 수십 명의 건달들을 혼내주는데 네. 그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면, 한 씬 원테이크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박찬욱과 최민식이니까 그렇게 찍을 수 있지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당신의 박찬욱 감독은 JSA 하나 정도 흥행한 영화 백수였어요. 사실은 영화 한 편 망가지면 끝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럼요. 네. 좀 그냥 신예였던 것뿐이 재능이 있고 내공이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박찬욱 감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JSA 하나 성공했으니까 여기서 한 편 더 성공하면 돈도 좀 벌고 안정적이겠다. 인데 거기서 횡스크롤로 원테이크로 액션을 찍는다라는 건 그거는 다시 계속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범인과 거장의 차이가 그러니까 결국 박찬욱 감독이 오늘이 있게 만든 말하자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0.5보 한 발 내미는 거죠. 가장 위험천만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올드보이 보면서 지금도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늘 어느 누구나 그 순간이 와요. 한 발 더 내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갈까. 적당히 갈까. 거기서 끝까지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죠. 배우와 감독 모두가 다. 저는 이 뭐 작품이야 배우 감독 다 대단하지만 명장면 명대사가 상당히 많아서 더 좋아하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도리 씬도 상당히 명장면이고 그 최민식 씨가 산낙지를 먹는 씬 있잖아요. 전 이게 산낙지 저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먹는 장면을 많이도 봤는데 유독 그 장면이 너무나도 징그럽고 동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보통 산낙지를요 잘라 먹겠죠. 그렇죠, 그렇죠. 산 걸 그냥 먹는 건 그게 문제가요. 그 영화 올드보이 이후에 칸 영화제에 가잖아요. 네.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늘 산낙지를 물어봐요. 그 정말 그렇게 먹느냐? 니네 그렇게 먹느냐? 심지어 그렇게 먹는 걸 보여달라. 너네 나라에 갈 테니 한번 데려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산낙지 순환 시대죠. 근데 좋았던 건 그 충격이 좋았던 건 그가 오대수가 몇 년간 몇십 년간 십수년간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뭔가 은유적 표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동물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그게 좀 두렵기도 하면서 수긍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면은요. 그 영화 안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존재해야 하죠. 고작 2시간밖에 안 되고 씬 하나당 1분은 되는데 그 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유 없이 있는 씬을 넣으면 다른 씬이 자리를 뺏기겠죠. 그렇죠. 이 영화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낙지 장면은 굉장한 그로테스크한 시각적 충격을 주는 관객들이 갑자기 정신을 확 차리게 만드는 순간이 되면서 동시에 최민식이 정상이 아니구나. 오대수가 더 이상 오늘만 대충 수습하지 않는구나. 캐릭터가 변했다라는 거. 이걸 한 번에 보여주죠. 상당히 중요한 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최민식의 이야기도 살짝 해봤고요. 그러면 기자님은 어떤 신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명장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요. 저는 최민식 씨가 이제 모든 상황이 알려지고 유지태 씨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순간이었어요. 개처럼 빌게라며. 네, 맞아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관계와 감정이 역전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이제까지 2시간을 끌고 왔던 감정과 관계가 단 한 번에 역전이 되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복수하겠다고 난리죠. 유지태 씨는 최민식 씨한테 복수하겠다고 그러고 최민식 이게 오대수는 이제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악마 이우진이라는 인물이죠. 네. 이 인물 나를 15년 동안 가둬놨던 놈을 잡아서 가만 안 두겠다고 이를 갈죠. 복수라고 하는 건 박찬욱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순수하고 맹목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보다도 복수가 더 강렬해요. 네. 그 복수심의 그 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되죠. 최민식 씨는 더 이상 복수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유지태 씨는 복수를 완벽하게 해내죠. 네. 그 순간에 이 모든 긴장이 무너지면서 한쪽은 무릎 꿇고 빌고 그 무릎 꿇고 빌게 되는 게 그래요. 사람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장면 중에 가장 뻔한 표현이 무릎 꿇고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릎 꿇고 비는 액션 연출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 한쪽이 무너졌고 관계가 역전됐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네. 무릎 꿇는 것 하나도 그냥 무릎 꿇게 만든 게 아닌 거죠.
자, 올드보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MBC FM for you. 푸른밤 종윤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올드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다음 영화 뭐죠? 올드보이요? 아, 또 올드보이예요? 아, 올드보이입니까? 아, 이 편인가요? 아, 올디스버 구디스도 아니고 계속 올드보이를 읽어먹는데 올드보이가 리메이크가 됐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자, 지금부터 얼마나 못 만들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헐리우드 반 올드보이. 네, 그러니까 이건 왜 이걸 이렇게까지 억지로 비교하냐면 할리우드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네. 아무리 좋은 소재를 갖다 줘도 자동으로 괜찮은 영화가 나오는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계산기처럼 숫자 넣으면 더하기 빼기 해서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 영화가 헐리우드에 좀 이제 판권이 넘어갔다, 팔렸다, 영화가 제작된다, 네. 막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상당히 기뻐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마치 국위선양이라도 되는 것처럼. 네티즌들도 난리가 났었고 네. 박수 갈채를 받으며 역시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접수했다느니. 야, 최고다. 역시 한국 영화를 보고 할리우드도 보고 베끼려고 하는구나. 뭐 등등 온갖 미사 여구와 의미 부여가 있었죠. 네. 하지만 나왔던 영화는 정말 그래 없는 이만 못했죠. 영화의 원작을 완전히 망쳤는데 네. 사실 올드보이만큼이라는 그 원작이 잘 맞는 영화가 있지만 근데 이제 미국 관객들은 자막 읽는 거 싫어하고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영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할리우드의 그러니까 미국 관객들이 자막 있는 영화를 보고 흥행한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데요. 그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 중에 하나가 와우 장룡이에요. 아, 그래요. 와우 장룡은 특이하게도 자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이 잘 됐거든요. 그 덕분에 이안 감독이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아마 그 이소룡으로 대변되는 그 1960, 70년대의 홍콩 무협 영화를 미국 관객들이 어렸을 때 봤던 관객들이 있어요. 그 관객들이 문화적 층을 잃었고 그게 이제 와우 장룡을 보는 원인이 됐지만 반면에 다른 비영어권 아시아 영화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액션 씬도 무술 씬이 아닌 그렇죠. 네. 뭐 장도리 씬이라니. 그게 뭐냐인 거죠. 네. 짱절곤 들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쌍종거 들고 곤봉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할리우드가 이 영화의 본질을 전혀 이해를 못했죠. 자, 그래서 올드보이 미국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가요? 일단 당연히 외국 영화가 되는 관계로 오대수가 아닙니다. 네. 조 두셋이라는 인물인데 그냥 조 두셋. 예, 조라고 나와요. 네. 예, 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대수처럼 조도 미국에서는 뭐 홍길동, 철수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 중에 하나니까 네. 그냥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 광고회사 간부예요. 이제 결국 감금되는 것은 똑같고 감금되고 나와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설정도 유사하죠. 그 복수하려고 하는 인물과의 관계도 아주 유사하고 동일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안에서 딸을 만나죠. 근데 그 딸을 강혜정 씨가 연기했던 인물을 연기한 배우가 스칼렛 위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구나. 엘리자베스 올슨 어벤져스에서 스칼렛 위치 역할을 했던 여배우가 여기서 이제 강혜정 씨 역할을 맡았죠. 여기서 초능력 쓰진 않죠? 초능력을 썼으면 네 우리 아빠인데라는 거 바로 알았겠죠. 바로 알겠지. 네. 자, 근데 뭐 거의 똑같네요. 네. 리메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뭐 바뀌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참 이게 얼마나 헐리우드가 오만한지 보여주는 건데요. 일본 만화가 원작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설정 이외에는 박찬욱 감독은 모든 걸 새로 창조했어요. 하지만 올드보이 미국판에서는 내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관객들 대다수가 올드보이를 보지 않았을 거라고 가정한 거죠. 당연히 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똑같이 찍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보이 어찌 보면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영화이니 이걸 그대로 배우와 언어만 바꿔서 네. 이제
다시 찍으면 그 영어만 하면 된다는 거죠. 가피도 전혀 없이 새로운 재창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건 창조 같지만 늘 재창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재창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헐리우드라고 하는 곳에서 창조는커녕 재창조도 하지 않았죠. 이런 안일한 어. 뭔가 상당히 상업적인 행위네요. 그냥 15년 동안 가둬놓을까 봐요. 감독과 제작자 다 싹.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뭐 갖다 똑같이 찍었다면 장도리 씬도 나오고 낙지 먹는 씬도 나오나요? 일단 놀라운 건요. 이 낙지 먼저 씬은 나오지 않고 네. 낙지가 뭔지 모르니까 장도리 액션은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장도리 액션을요. 전혀 잘못 해석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해석해요? 횡스크롤에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관객들한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옆에서만 찍기 때문에 그 입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폭력성이나 또는 액션의 어떤 활극을 입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네. 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어요. 네. 만화적인 측면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카메라가 입체적으로 작동하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네, 하나요? 그냥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카메라가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하면서 장도리 액션 씬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조시 브롤린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최민식 씨가 했던 그 액션 씬 안에서의 그 절박함 또는 그 야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실패하죠. 그러면서 씬이 아주 재미없어져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이 장면 하나 기다렸거든요. 네. 어떻게 찍을까? 영화는 이래도 액션은 잘 찍지 않을까? 그건 무슨 얘기냐? 2004년도에 이 올드보이가 나왔을 때 한국 영화에서도 액션씬은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었어요. 네. 이후에도 액션씬은 이렇게 못 찍어요. 그렇죠. 이렇게 찍겠다고 하는 건 그런 야심과 파격과 돌연변이적인 생각을 가진 감독과 배우들과 스텝이 있어야 되는 거고 헐리우드는 이미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죠. 액션씬은 그렇게 찍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찍었어요. 그렇게 안 찍었기 때문에 이건 올드보이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면 어찌 보면 상당히 상업적으로 변모하려다가 그냥 나락으로 빠져버린 거겠네요. 그렇죠. 일반 관객들한테는 낯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올드보이의 색깔을 내는 많은 요소들을 스스로 다 거세해버리고 아주 뻔한 스토리만 갖고 영화 찍었죠. 영화를 찍으려면 일단 배우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민식 씨 그리고 유지태 씨, 강혜정 씨의 연기력이 상당히 큰 도움을 줬거든요. 올드보이에서 네. 그 그러니까 관객들이 감정이입하기에.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가요? 일단 배우가 조시 브롤린이 나와요. 조시 네. 브롤린은 그 얼굴을 보면 아는데 일반 저도 사실은 아주 잘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네. 일단 뭐 플래닛 테러라고 해서 그 로드리게스라는 감독 있죠. 로버트 로드리게스의 영화에 나왔었고 또 뭐 리들리 스콘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그 주연급 배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최민식 씨의 카리스마를 대적하기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마스크와 연기 안에서 스스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밋밋하게 보이죠. 네네. 그나마 눈에 띄는 배우는 사무엘 L. 잭슨하고 엘리자베스 올슨 두 명의 배우인데 사무엘 L. 잭슨은 이 영화 안에서 이른바 이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 역할을 맡았었죠. 네. 한국에서는 오달수 씨가 맞아요. 네, 오달수 씨가 맡았던 이걸로 역할. 이제 코믹 연기의 달인이 되죠. 그런데 사무엘 L. 잭슨이 유달리 이 역할을 탐을 냈대요. 그래서 오달수 씨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L. 잭슨이라는 배우가 이 사람을 어떻게 연기할까 를 궁금해했는데 미국식으로 오달수를 해석하면 그거는 한국 관객들한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형적으로 시화된 흑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네. 그런데 그것이 그 유머 코드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옷을 입고 네. 스킨헤드 머리를 하고 그리고 또 작은 복수국을 벌이는데 그 이제 조시 브롤린 이제 오대수죠. 네. 를 상대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기존의 올드보이 안에서는 강혜정도 있고 유지태도 있고 최민식도 있지만 네. 오달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달수는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사실은 드라마의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합이라든지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뛰어나게 발휘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 L. 잭슨이 오달수 연기를 탐을 냈던 건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사무엘 L. 잭슨이나 또는 전형적인 흑인 배우들이 보여주는 흑인 코미디 연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해석이라기보단 그냥 카피에 가깝죠.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색감이 그렇게 다운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사실은 이 영화는 촬영도요. 촬영도 올드보이에서 보여지는 촬영은 영화의 정조에 맞는 그 잿빛의 그쵸. 촬영 정감인데 반면에 이 영화의 촬영 카메라의 색깔은 영화 색깔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드라마 색깔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화의 톤의 매너가 안 맞죠. 영화 내용과 전혀 비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보여지는 화면 자체가 좀 더 화려하지 않고 왠지 톤이 눌러져 있어야지 이 올드보이의 잿빛의 드라마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드라마가 사람이 보기에 더 극으로 치닫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말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스파이크 리라고 하는 연출자한테 모아질 테지만 네. 스파이크 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감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감독은 수년 동안 오랜 작품을 해오면서 특히 미국의 인디펜던트 영화계 안에서는 뭐 뉴욕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이고 뭐 그녀는 그것을 가져야 해. 뭐 인사이드맨 이런 영화 찍으면서 굉장히 인정받는 감독이었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스파이크 리가 연출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본을 하겠군 이었어요. 네, 기본도 못하는 영화가 나왔죠. 얼마나 망했죠? 어느 정도로 망했어요? 일단 평단에선 전혀 평가를 못했고요. 네. 못 받았고요. 관객들은 거의 외면을 해서 박스오피스 안에서 겨우 들었다가 뭐 사실 이거 개봉했기 때문에 나온 성적이었고 그 이후에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근데 이건요 사실은 원작한테도 꽤 아픈 일이거든요. 그쵸. 이건 뭐 어찌 보면 한국에서도 그렇게나 호들갑을 떨었는데 좋지 않은 영화가 나왔으니 평가가 좋지 않았으니 네. 팬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속상한 일일 수 있고요. 그럼요. 가서 장도리로 그냥. 근데 사실 저는 어찌 보면 뭐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또 한국 영화의 색깔이나 감독들, 배우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참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올드보이의 본질은 그 비극적 스토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냈던 연출과 배우 연기의 칵테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성공은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성공 요인들의 칵테일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칵테일의 비율은 바텐더가 정하는데 그 비율이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반복적으로 칵테일 해봤던 바텐더의 그 동물적 감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떤 술은 2분의 1컵, 어떤 술은 3분의 1컵이라고 정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올드보이 미국판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뭔가 정형화된 방법으로 영화를 찍는 순간 이건 이렇게 찍어야 돼. 이건 이렇게 찍어야 관객들이 이해해. 이건 이렇게 찍어야지 더 이해가 잘 되고 드라마가 전개가 좋아. 라는 식으로 찍는 순간부터 그렇게 특이한 올드보이란 영화도 별거 아닌 미국판 올드보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럼 다시 그걸 한국 영화로 돌려놓고 얘기하면 한국 영화가 과연 2004년도에 올드보이가 나올 때만큼의 파격성과 돌연변이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할리우드 못지않게 매뉴얼화 됐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매뉴얼화 된다. 이게 어찌 보면 많은 경험과 뭐 통계가 이제 축적이 됐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프게 들리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보니까. 그래, 아프라고 한 얘기예요. 올드보이 같은 영화가 안 나오고 있죠. 우린 여전히 올드보이가 한국 영화의 어떤 전성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도 이런 영화는 못 찍어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런 영화를 찍어야 되거든요. 또 돌연변이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화가 이루어지겠죠.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35일 3시간 5분 뒤에 나옵니다. 정확해.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자, 무책임하게 던지고. 네. 올드보이에 세고 대해서 있겠어? 네. 그래요. 올드보이에 대해서 이야기 좀 오늘 나눠봤는데 뭐 어떠세요? 올드보이에 대한 영화에 대한 그리고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고 마무리를 한다면. 박찬욱 감독님은 여전히 돌연변이고 싶어요. 사실은 한국 영화계 또는 영화를 지망하는 많은 영화치 학도들이 박찬욱 감독만큼만 되면 원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이제 세계적 지명도에 그렇죠. 찍겠다고 하면 배우들이 달려들고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조금 싸들고 오는 그런 감독인데 근데 여전히 실험을 해요. 지금 신작이 아가씨라는 영화거든요. 그렇죠. 아가씨가 이제 김민희 씨가 나오고 그리고 하정우 씨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요 원작이 있어요. 이 원작은 핑거 스미스라는 영화인데 네. 사실은 여성 둘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네. 동성애 코드가 있는데 동성애 코드라고 하는 건 또 한편으로 보면 또 하나의 어떤 변주거든요. 네. 우리는 사랑의 모습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랑의 변주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은 예전에 JSA조차도 그 안에 동성애 코드를 넣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파격과 변주와 돌연변이를 두려워하지 않죠. 아가씨도 그런 코드를 갖고 말하자면 한국 영화계에 신성한 충격을 주려고 하죠. 이런 감독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저는 뻔한 기사만 쓰고 있네요. 모두가 다 반성하는 걸로. 네. 그래요. 우리 문제 좀 일으킵시다. 그렇죠. 문제작을 만들어서 맞아요. 어떻게든 좀 그래요. 화학작용을 일으켜 봅시다. 우리 문화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자. 그래요. 자,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DJ DOC의 사랑을 아직도 난 듣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미니로 이소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87년도 노래인데 90년대 노래만 틀어줘요? 안 틀어줄까봐 검색하고 왔어요. 네, 안타깝지만 검색하고 오셔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단호한 시간이죠. 90년대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김조윤님.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함께 해오고 있는 친구들이랑 모처럼 모여서 맥주도 한잔하고 노래방에도 갔는데요. 90년대 노래로 한마음 한 목소리가 됐네요. 제가 주도해서 불렀던 노래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무슨 노래죠? 솔리드는 잘 아는데 나만의 친구는 모르겠네요. 들어봐야겠어요. 궁금한데요. 9201님,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상큼한 노래들이 듣고 싶은 요즘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클레오의 Good Time. 가사처럼 저도 함께 밤을 지새고 싶은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야하네요. Good Time. 제목이 심지어 Good Time이야. 와, 장난 아니다. 90s 정말 한국 90년대 가요계 진짜 개방적이었네요. 역시 문화 개방의 90년대 극변하는 음악계 대단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그리고 클레오의 굿타임 듣겠습니다.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hy d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클레오의 굿타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야, 클레오 노래 가사 완전 충격적이네요.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누가 허락하죠? 야, 할 수도 있어. 네, 맞아. 뭐 또 모르죠. 자, 90s but goodies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8209님, 지금 저희 딸이 샤이니에 푹 빠져서 요즘 TV에 나오는 거 다 챙겨보고 CD도 몇 장을 샀는지 몰라요. 그런 딸을 보고 있으니 문득 저도 좋아했던 아이돌이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그룹은 아니었지만 말이 안 통해도 만나고 싶었더랬죠. Take That의 Everything Changes 신청합니다. Take That. 저는 사실 Take That이 활동할 때는 아기였으니까 제가 몇 살? 전 9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살 이전이죠. 그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들었죠. 듣고 와, 그래도 멋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8209님은 따님께서 또 샤이니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요. 문화 교류를 하십시오. 가정 간에 이렇게 테이크 댓의 노래도 좋단다. 이렇게. 강도경님, 요즘은 스키니를 즐겨 입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땐 힙합 패션이 유행이라 옷을 엄청 크게 입고 다녔어요. 바지를 질질 끌고 다녔죠. 요즘 다시 통 넓은 바지가 유행이라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참에 힙합 노래 하나 듣죠. 원타임의 Good Love. 원타임 노래 좋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힙합 유행이었어요. 힙합 춤, 힙합이라는 만화책도 유행이었고 막 힙합이라는 그러니까 원타임이나 지누션이나 이런 YG 사단의 그 가수들이 초창기 멤버들이 상당히 흥하면서 코리안 힙합이 상당히 좀 부흥했었죠. 권보배님, 백지영의 부담 신청합니다. 지금은 발라드의 여왕, OST의 여왕으로 불리시지만 90년대 데뷔할 때만 해도 댄스곡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푸른밤 분위기에 안 어울릴 것 같아 고민하다가 신청을 해봐요. 꼭 듣고 싶습니다. 틀어주세요 하고 애교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애교도 부려주시고 나 외로울까봐. 그래요, 백지영씨 데뷔하시고 막 활동하실 때 초창기에는 댄스곡도 많이 부르셨죠. 좋은 곡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발라드 곡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쯤 다시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춤추시면서 노래하시는 모습 참 잘하시는데 그 내기의 캔디 하실 때도 엄청 멋있었잖아요. 8820님, 듣기 좋은 말도 계속하면 싫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노래는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한 번도 지워지지 않고 플레이리스트에 올라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노래를 듣고 싶네요. 익스트림의 More Than Was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 곡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들었던 노래가 평생 플레이리스트로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2차 성징과 청소년기, 사춘기를 겪을 시기에 좀 들었던 곡들, 그런 것들이 좀 평생의 문화적 성향을 결정짓지 않나 싶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Take That의 Everything Changes 그리고 백지영의 부담 두 곡 듣고 올게요. Girl, come over here. Let me hold you for a little while. And remember, I'll always love you. Everything changes but you. Take That의 Everything Changes 그리고 백지영의 부담 두 곡 듣고 오셨어요.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2899님, 학창시절 듀스를 정말 좋아해서 똑같은 옷을 사러 다니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열심히 춤도 따라 추곤 했어요.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저는 듀스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푸른밤에 한 곡 신청합니다. 듀스의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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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보내주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듀스를 잘 모르긴 해요. 근데 큰 다음에 더 알게 됐죠. 활동할 때는 사실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전설적 존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한주영님, 나도 이렇게 노래하고 싶다. 조규찬의 추억 넘버원. 한주영님, 제 친구랑 동명이네요. 내 친구인가? 어쨌든 조규찬 씨 목소리 너무 좋고 노래 너무 잘하시죠. 부러울 수 있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하경님, 쫑디는 진짜 어쩜 그렇게 아는 노래가 많아요? 신기해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잭스키스의 사랑하는 너에게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이 노래는 모릅니다. 안타깝. 이 노래는 모릅니다. 에이, 머리 별로 안 좋아요. IQ가 몇이었더라? 100 몇이었지? 105? 104였나? 되게 좀 완전 평균이었는데 거의. 그래가지고 좀 충격 먹었어요. 난 머리 똑똑해서 IQ 나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그 초등학교 막 이럴 때는 한 120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와, 나 진짜 그래도 좀 높구나 막 이랬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딱 쟀는데 110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막 이랬는데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 검사했던 애들하고. 그러니까 검사 방식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초등학교 땐 좀 높게 알려줬나 봐요. 어쨌든 안준영님, 휴대폰 전화번호를 정리하다가 첫사랑 이름을 발견했네요. 앞으로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지우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더라고요. 아직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나중에 여친 생기면 지워야겠어요. 015B의 그녀의 딸은 3살이에요. 듣고 싶네요. 노래 제목 완전 충격적인데요.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도 충격받았다고 막 얘기했었죠. 근데 뭐 굳이 첫사랑 번호를 지워야 해요? 지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옛 여자친구, 엑스걸프렌드 혹은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의 번호를 지우지 않고 휴대폰에 갖고 있는 이유, 뭐 여성분들은 절대 이해 못한다고 하던데, 뭐 이런저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안 지웠을까요? 미련이 남아서 나중에라도 연락하려고, 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 여자친구 혹은 옛 짝사랑에 대한 그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는 이유는요, 그냥 까먹어서예요.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걸 까먹고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 되어서 대부분 안 지우게 되는 경우입니다. 굳이 지우지 마세요, 준영님. 임지명님, 90년대 가요도 좋았지만 팝도 좋은 노래가 많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그룹 베이비페이스의 Day 들려주세요. 베이비페이스 그룹이에요? 솔로인데? 그죠? 어쨌든 그 베이비페이스라는 이름 때문에 마치 그룹처럼 생각을 하셨나봐요. 나 되게 베이비페이스 진짜 좋아하는데 순간 충격 먹었어. 아니 내가 15년 동안 좋아했던 가수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요. 베이비페이스 좋은 노래 참 많죠. 자,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조규찬의 추억 넘버원 먼저 듣고요. 베이비페이스의 더 데이 듣겠습니다. Twas late December, the news came. 조규찬의 추억 넘버원, 베이비페이스의 더 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갈게요. 윤석철님, 학교 다닐 때 영턱스 클럽을 좋아했었는데 정, 타인 이런 노래들이 유명했지만 전 이 노래도 참 좋아했어요. 훔쳐보기 1집 수록곡인데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정 진짜 좋아했어요. 야, 영턱스 클럽은 진짜 와, 동네 문구점 가서 악보 사고 피아노 잘 치지도 못하는데 악보 모은다고 막 엄청 시간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문정율님, 혹시 허니라는 그룹 아시나요? 철이와 미애가 해체한 후에 미애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갱스터 힙합 그룹인데요. 그땐 좀 센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허니 패밀리로 재탄생했고요. 데뷔곡 X라는 아이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제목도 좀 센데요? X라는 아이. 9178님,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신청합니다. 후렴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검색해보니 97년도 곡이더라고요. 지금 들어도 멜로디나 잔잔한 기타 선율이 귀에 착착 감기는데요. 고급지고 세련된 이 곡을 푸른밤에서 들으면 또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네요. 같이 들어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좋은 곡들이 있고 또 함께 듣고 싶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제목이 전 마음에 드네요. 비 오는 거리. 그러니까 전 비, 눈, 구름, 구름낀 뭐 이런 자연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제목이 들어가 있으면 더 뭔가 신비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조휘님,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은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노래를 찾아 들어봤는데 진짜 명곡 많네요. 가창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귀를 사로잡은 노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곡 신청할게요. 휘트니 휴스턴의 Heartbreak Hotel. 조이님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고 계셔서 휘트니 휴스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최고의 디바죠. 가창력 진짜 두말할 거 없고요. 정말 팝에도 한국 가요에도 참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여성 보컬입니다. 9900님, 닥터 레게의 어려워 정말 신청합니다. 우리나라 레게 음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닥터 레게. 부드러운 멜로디가 듣기 좋은 곡이에요. 바비킴 씨가 닥터 레게로 데뷔했다는데 아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몰랐어요. 그렇군요. 바비킴 씨 여러 팀에서 활동을 하셨었고 또 독특한 보컬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연미소님,
어제 제가 좋아하던 선생님과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예전에 언타이틀 노래 많이 들었다고 하셔서 찾아보다가 날개란 노래 알게 됐어요. 가사가 힘이 되더라고요. 선생님과 수업은 끝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선생님과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듣고 힘내자고 언타이틀의 날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수업, 마지막 수업 어떤 수업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배움 되셨길 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과 같은 곳에서 일할 날 오길 바라겠습니다. 김인선님, 90년대 하면 단연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는 신청합니다. 첫사랑 서태지, 아직도 그 사랑 이어가고 있어요. 태지 오빠 영원히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서태지 씨 진짜 명곡 많고 또 뭐 신드롬이었죠. 신드롬 일으킨 그런 가수였고 뉴스에도 뭐 났던 가수였으니까 그때는 되게 정말 엄청난 일이었으니까 뉴스에 나고 막 은퇴할 때 뉴스 나고 막 이런 거 대단한 거였잖아요. 네. 자, 노래 들어볼까요?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Heartbreak Hotel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This is the Heartbreak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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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aid you'd be here by 9 and said you took your time. 자주 만나는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변한 것 같아서 있잖아, 너 옛날엔 이런 부분에서는 이랬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난 여전히 똑같은데 넌 대체 내가 어디가 변했다는 거야?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저에게 벽을 치고 돌아봐 주질 않아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 친구가 오해를 풀까요? 이수정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이해가 부족하면 오해가 쌓이겠죠? 친구의 변화에 대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최근에 변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예민해진 걸 수도 있고요. 당시에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죠. 우선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친구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게 됐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얼른 오해 푸시고 계속 우정을 돈독하게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김경미님의 신청곡이죠. 정준일의 안아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내 절망과 상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은 날 깨우네.